딸이 바퀴벌레면 느낌이 온다 이거지. 몰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내 유형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 근데 내가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아,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가족마다 분명히 다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 가족이 내가 살면서 내가 가족 성향이 같은 가족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MBTI를 그런 약식으로 하는 거나 이런 건 조금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사회가 화가 많은 것 같아. 내가 화가 나지 않더라도 그런 사회에 있으면 불안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짜 나는 MBTI가 이렇게 유행이 될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오히려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동물 가지고 자기 성격하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게 또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는 재미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니어그램보다 MBTI가 영문으로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혈액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익숙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MBTI가 이렇게 유행이 됐지? 뭔가 그 시발점이 있었나? 그치, 옛날 사람이 혈액형 물어보지. 요즘에는 혈액형 안 물어보고 다 MBTI 물어보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관련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어가지고 MBTI 이제 전문가 과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 수업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 거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가 있어. 근데 그 숙제 대상이 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거죠. 완전 전문가가 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문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한 네 번 정도 받았는데 나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네 번이. 저 같은 경우는 다 약간 좀 거의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 그래갖고 어떤 한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해서 그 그룹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는 것도 한단 말이죠. 근데 내 유형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어. 근데 내가 갔는데 아 정말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 중에서는 제가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제일 그 유형의 성격이 덜했던 거야. 그래갖고 아,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저 정도는 아닌데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랬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에서는 갔을 때 이렇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또 편안했던 경우도 있었어. 그런 거 보면 약간 편안했던 게 조금 더 나하고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경우가 특히나 MBTI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진짜 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달라지거나 하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찾아가는 과정이거나 또 그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좀 유형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아무래도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나는 그렇게 막 MBTI가 막 그 제 뭐 생각에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MBTI를 그런 약식으로 유행하듯이 하는 거나 이런 건 조금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뭔가 어떤 사람을 막 고정화 시켜버리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한테 음, 그럴 수도 있는 좀 위험성이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그거는 또 이제 전문가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그게 좀 많이 다르게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뭐 기껏해야 혈액형 뭐 한 세 가지 정도? 한 뭐 네 대까지 이런 정도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MBTI 접했을 때도 약간 그런 거에 좀 끌렸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다음에 뭐 부부 사이에
성격이 정말 다르잖아요. 유형이 진짜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 왜 그래? 그러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생긴다? 어. 아, 이래서 이럴 수도 있었구나. 이 사람은 나랑 이런 게 다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끌렸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모른다 해도 약간 이렇구나. 뭐 요즘에 뭐 T, F 왜 그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이랬을 때 그 반응들을 보면서 사람이 다르다는 거를,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그 완전 극 T들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F가 듣고 있다가 엄청 상처를 많이 받는다. 저런 얘기 하는데도 괜찮아? 뭐 살쪘어. 그래 너 좀 살쪘어. 그런 정도는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 나도 약간 T 쪽에 가까운가 봐요. 하지만 내 사람이 뭐 살찐 거에 대해서 그런 과거 히스토리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TF를 떠나서 T인 사람도 그런 거에 대한 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으면 사실은 쉽게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건 있지만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과 나랑 다르고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냥 단지 그거 가지고 상처만 받고 끝내고, 그리고 내가 상처 주고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게 조금 받아들이고 하는 것 같아서, 또 하나의 그냥 문화적인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 자체로는 도구지만 그게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건 정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부모님 양쪽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얘기를 물어봤어.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늘 엄마는 빵 얘기부터 하는 거야. F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것에는 분명히 F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약간 이런 거 있죠. 약간 빵 얘기를 하고 싶지만, 빵에 먼저 관심이 갔지만, 빵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TF를 떠나서 삶의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쌓이신 분들은 대처를 잘하는 걸 수도 있어, 그치? TF를 떠나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아내한테 해야 되는 정답, 얘기,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니, 그리고 그 바퀴벌레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바퀴벌레로 바뀌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엄마는 되게 F적인 분인데, 그때는 너무 현실적인 거지. 살림 많이 살고, 집에서 벌레 나오면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바로 잡아야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데, 우리 아빠는 합리적인 T 쪽에 가까운데, 그래도 키워줘야지. 내가 키워야지. 바로 옆에서 엄마는, 아니, 그게 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그걸 키우냐. 잡아야지. 아니, 뭔가 표가 날 거야. 우리 딸이 바뀌면 바퀴벌레면 느낌이 온다 이거지. 몰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냥 잘 키워줄 거래.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런 질문이 뭐 T냐 F냐 이런 거를 알려고 한다는 것보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끼리, 특히나 친한 사람들끼리, 내가 그러면 너무나 당신도 당연히 그렇지 않아?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특히나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생각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약간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 엉뚱한 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가 됐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도 그 안에서 그 차이점을, 그리고 가족마다 분명히 다 다르게 얘기할 거라고. 가족이 내가 살면서 내가 가족 성향이 같은 가족들을 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도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성격이 같은 애들을 본 적이 없어. 너무 달라. 둘이 보통은 대부분 다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싸울 수도 있을라나? 왜 그렇게 생각해? 막 그러면서 또 티박을 줄 수도 있겠네. 그런가?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약간 그게 이렇게 재밌는 놀이거리처럼 얘기가 되면 그것도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가족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MBTI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 지금 이 정도도. 그냥 진짜 잠깐 한 일부 젊은 사람들한테서 약간 유행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좀 다름에 대한 포용이 조금 더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좋아요. 요즘에 그냥 그런 욱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주기를 바랐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약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나 그리고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많기는 해요. 그 현대병, 뭐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더 많이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노출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뭐 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처럼 그런 또 병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병으로 받아들여지는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에 사회가 화가 많은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아, 이제,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은 19일차. 이제 3분의 2가 다 돼가네요. 그래, 아무렇지 않게 끝내야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두드리고, 끝.